올림픽을 한 달 앞두고 파리에서 후디니 20.5 키노트 프레젠테이션이 진행되었습니다. 천동설의 시대에 지동설을 주장했던 코페르니쿠스만큼이나 혁명적인 3D를 이해하는 2D 컴포지팅 시스템인 코페르니쿠스가 탑재되었고요. 프로시저 워크플로우에 시뮬레이션을 토핑으로 얹은 레이어 애니메이션 기능 등 거의 신라호텔 뷔페에 더 파크뷰급으로 먹을 것 많은 양질의 메뉴 구성에 가격은 애슐리 퀸즈 정도로 부담없는 DCC 툴 맛집 후디니가 내놓은 듣도 보도 못했던 신메뉴들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후디니의 개발 전략은 그동안의 시뮬레이션 명가를 넘어서 종합 프로덕션 패키지로의 방향성을 명확히 드러내고 있는데요. 아직은 초기 단계라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전통적인 프로시저 워크플로우를 바탕으로 시뮬레이션과 애니메이션 시스템을 굉장히 효과적으로 통합해내는 밑그림 위에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경쟁 툴들 대비 가장 사용자 친화적이며 기존의 워크 프로세스 상식을 뛰어넘는 매력적인 작업 환경을 제공해줍니다. 게다가 사용자를 고려한 라이브러리와 프리셋의 강화로 툴이 점점 쉬워지고 있습니다. 이 추세로 가다가는 그동안 까다로운 학습 커브로 널리 알려졌던 후디니가 역설적으로 다른 툴들보다도 사용하기가 더 쉬워질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후디니 20.5 키노트 프레젠테이션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의 리얼라이프 이펙트를 따라잡은 다이내믹스 부분입니다. 기존의 솔버를 보완하는 머티리얼 포인트 메소드 솔버, NPM 솔버를 활용해서 다양한 유형의 재질이 모두 상호작용되는 시스템이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줍니다. 재질의 특성을 설정하면, 그러니까 금속이면 금속, 모래면 모래, 눈이면 눈, 콘크리트면 콘크리트의 속성을 시뮬레이션 해주는데 그 재질들의 상호작용까지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여기 자동차가 진흙 구덩이를 통과하는 이 장면은 실질적으로 화면에서 보이는 모든 재질들이 상호작용을 만들어내는 시뮬레이션의 결과입니다. 여기 모래와 물이 섞이는 것도 마찬가지이고요. 재질의 특성이 특징되었다고 하더라도 시뮬레이션에서 스케일에 따른 정확도가 관건일 텐데요. 여기 베스킨 후디니 20.5 아이스크림 같이 작은 스케일의 시뮬레이션부터 히말라야급 산의 눈사태까지 다양한 스케일의 시뮬레이션을 놀라운 정확도로 계산해줍니다. 여기 눈사태의 시뮬레이션을 보시면 처음에는 위에서 떨어지는 눈덩이가 커다란 바위 크기로 시작해서 떨어져 내리면서 점점 부드러워 소리가 나지 않는 용각산 분말가루 크기까지 작아지는 것을 달의 기침 해소 천식의 영각산 리얼리스틱하게 재현해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밸륨 솔버도 속도가 크게 개선되었고요. RBD 자동차가 후디니 기본 리그로 제공되는데 조만간 이 충돌 파괴 시스템까지 탑재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지면을 인식하고 서스펜션이 작동되는 상태와 타이어가 자동차에 주어지는 힘에 의해서 휘어지는 정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뷰포트에서 서스펜션이 어떻게 반응할지에 대한 추가 설정이 가능하고요. 딱딱한 세팅, 말랑한 세팅, 독삼사 스타일이냐, 제네시스 스타일이냐, 마을버스 스타일이냐의 승차감을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링클 솔버인데요. 소프트바디 시뮬레이션을 계산한 후에 링클 패스를 위에 얻는다고 합니다. 일종의 포스트 이펙트라 굉장히 빠르다고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뷰포트에서 리얼타임으로 링클 솔버를 계산해내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포스트 이펙트는 아니고 링클 디포머가 내장된 에이펙스 리그라고 합니다. 링클 디포머를 재현해내는 방식이 굉장히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뒤에서 어떤 기술이 지원되건 간에 애니메이터가 최종 화면을 보면서 작업할 수 있다는 것은 큰 장점이죠. ML 디포메이션인데요. 머신러닝 디포메이션입니다. 볼륨 처리에 대한 향상된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후디니는 프로시저리즘을 바탕으로 AI와 머신러닝에 대해서도 상당히 플렉서블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머신러닝 관련 기능들도 곳곳에서 추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리깅 파트인데요. 언리얼 엔진의 모듈러 리그와 비슷한 컨셉으로 척추면 척추, 팔이면 팔 등의 프리셋 리그를 활용해서 작업할 수가 있고요. 바이패드, 쿼드루패드 상관없이 유연한 설정을 허용해주고 있습니다. 후디니 페더 시스템인데요. 페더들을 선택하면 바로 가이드 컨트롤로 바뀌어서 애니메이션 하기가 매우 편리한 환경을 제공해줍니다. 레이어 애니메이션 시스템으로 시뮬레이션과 키프레임 애니메이션을 아주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는데요. 자세한 예시는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공을 주고받는 애니메이션을 살펴보시면 스페이싱, 아크를 확인할 수 있는 모션 패스를 보면서 작업할 수가 있고 타임라인의 키프레임 영역에 가지 않고서도 바로 뷰포트의 모션 패스 영역에서도 애니메이션을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손이 공을 통과하는 심령사진 비슷한 분위기가 연출되었는데요. 새롭게 추가된 컨스트레인트 기능으로 이런 애니메이션도 간단하게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후디니가 얼마나 직관적인 작업 환경에 공을 들이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인데요. 작업 장면을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컨스트레인트 기능이야 없는 툴이 없을 정도로 기본 기능이지만 그것이 작동되는 방식을 이해하기 쉽게 시각화하고 편리하게 조정할 수 있게 UI를 구축해내는 것은 결코 흔하지 않습니다. 컨스트레인트 드리븐과 드라이브를 선택하고 컨스트레인트가 적용될 프레임 레인지를 선택한 후 단축키만 입력하게 되면 해당 프레임 구간에서 컨스트레인트가 설정이 됩니다. 타임라인 하단에 주황색 북마크 라인이 추가되어서 컨스트레인트가 적용되었는지 바로 시각적으로 확인이 가능하고요. 북마크 구간 밖에서는 컨스트레인트가 해제된 상태가 됩니다. 북마크 영역으로 들어가면 컨스트레인트가 적용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 선도 한번 볼까요? 드리븐 선택, 드라이버 선택, 컨스트레인트 걸릴 구간 선택. 그럼 후디니가 유저맘에
여기서 공을 박스로 한번 바꿔보더라도 새롭게 추가된 컨스트레인트 작업으로 빠르게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 애니메이션의 경우 다이내믹 모션을 적용해서 일일이 키프레임 작업을 하지 않더라도 물리적으로 정확한 움직임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이미 완성된 애니메이션에 이렇게 오브젝트를 교체하지 않고 업데이트하는 작업의 로드도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여기서 자유투를 넣는 애니메이션의 경우에도 공이 날아가는 동안 레그돌로 설정하게 되면 백보드와 실질적으로 부딪히는 시점에 물리적인 계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키프레임 애니메이션과 시뮬레이션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며 작업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애니메이션 작업은 추가적인 레이어 시스템을 통해 그 반영 정도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죠. 누구나 아는 컨트롤 C, 컨트롤 V로 오브젝트를 원하는 위치에 쉽게 위치시킬 수도 있고요. 미러 툴을 활용해서 포즈를 쉽게 좌우 반전시킬 수도 있습니다. 매력적인 레그돌을 활용한 캐릭터 애니메이션 워크 프로세스를 살펴보시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일어나지 말아야 할 캐릭터 간 폭행 사건 현장을 보셨는데요. 주먹이 피해자의 얼굴에 닿았을 때를 기점으로 레그돌로 시뮬레이션을 하게 되면 바로 헝겊인형 쓰러지듯 쓰러지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스티프니스를 조절하면 실제로 타격에 의한 일시적인 충격에 휘청인 후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애니메이션을 쉽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팔과 다른 부분 등을 차별적으로 시뮬레이션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팔이 휘청이는 타이밍이 오프셋된 보다 자연스러운 애니메이션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콜라이더를 활용해서 보다 더 임팩트 있는 타격에 의한 결과로 8, 90년대 성룡 액션 덕후 감독의 까다로운 주문에도 부합하는 리액션을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레그돌을 활용한 포즈 잡기인데요. 그동안 많은 애니메이터분들 테이블 위에 얹는 손 작업할 때 일일이 위치 맞추시느라 노고가 많으셨는데요. 레그돌 설정은 손과 테이블 사이가 물리적으로 서로 인터랙팅이 자연스럽게 되어서 포즈를 잡는 수고가 엄청나게 줄어들게 됩니다. 중력 설정과 추가적인 옵션의 활용으로 상호작용하는 포즈를 아주 흥미로운 방식으로 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애니메이션과 시뮬레이션 그리고 레이어 시스템의 막강함을 볼 수 있는 샘플이 있는데요. 여기 큰 브리새가 양동이를 들고 날아오르려는 순간 소리에 쓰러지는 애니메이션을 손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후 동작을 키프레임으로 애니메이션 할 수도 있겠죠. 20 버전과 20.5 버전의 볼루메트릭 스카이를 비교한 건데요. 무슨 신생아 급성장기도 아니고 8개월 만에 이루어낸 성과로 보기엔 너무 놀라울 정도입니다. 다음은 아직 초기 단계지만 새롭게 도입된 스컬팅 툴인데요. 단일 해상도 메쉬를 활용하고 있지만 링클 디포머를 연동하여 이런 작업도 쉽게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스컬팅 툴과 프로시저 툴 간의 상호작용이 어떻게 발전될지 기대해달라고 합니다. 매우 높은 밀도의 덴시한 메쉬 처리도 인터랙티브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향상되었고요. 이건 메쉬가 아니라 포인트 클라우드인데요. 서피스가 없는 완전한 포인트 클라우드이기 때문에 서피스 메쉬와 같은 표면이 없는 상태이지만 각 포인트 클라우드가 방향 정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지오메트리 메쉬ing 스테이지를 건너뛰고도 이런 식으로 흥미로운 결과를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아직은 초기 단계인 프로젝트 드라이어드입니다. 실제 환경 생태계를 참조해서 만드는 지형 생성 프로젝트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좀 지켜봐야 하겠지만 보여지는 결과물이야 흔하디 흔한 터레인 생성 같아 보이지만 일단 하이트 맵을 활용한 제작 방식은 아니라고 하고요. 어떤 형태로건 실제 세계의 데이터를 토대로 한 시뮬레이션에 가까운 프로젝트로 보입니다. 자, 이제 기존 3D 워크 프로세스에 대한 고정관념을 뒤엎는 코페르니쿠스입니다. 주로 텍스처를 만들고 합성하는 컴포지팅 시스템으로 1차 소개를 드릴 수밖에 없겠지만 3D 텍스처링과 구분이 안 될 정도로 통합이 잘 되어 있고요. 무엇보다 기존의 3D 시퀀스로 이미지 렌더링을 한 후 그 파일을 2D 프로그램에 불러와 컴포지팅 작업을 하는 그동안 당연시되던 워크플로우를 부정하는 코페르니쿠스인데요. 막강한 프리셋 구성과 SDF를 활용하기 때문에 블리언을 통한 추가적인 패턴 작업이 매우 쉽고 직관적이고요. 오픈CL 엔진을 활용하는데 보시다시피 원하는 프로시저얼 텍스처를 만드는 작업 과정이 블렌더에서 텍스처링 작업하는 것보다 훨씬 쉬워 보입니다. 유저를 배려한 직관적인 UI 구축에 신경을 쓴 티가 확실히 나는 놀라운 업데이트입니다. 라이브 업데이트를 계속 받으면서 작업하기 때문에 최종 작업에 이르는 속도가 매우 빠를 수밖에 없겠고요. SDF를 활용한 패턴 만들기를 살펴보시겠습니다. 수학적 표현들이 상당한 양의 프리셋으로 그래픽화되어 제공되기 때문에 아티스트들이 감각적으로 원하는 모양을 만들기가 아주 쉬운 환경이고요. 코페르니쿠스 덕분에 이제 후디니에서 프로시저얼 텍스처링 작업은 블렌더에서보다 쉬워졌습니다. 이 작업 과정의 간결함을 살펴보시면 어쩜 이렇게 유저맘을 잘 알고 새 기능을 선보이는지 놀라울 따름입니다. 블렌더가 이런 부분은 적극 참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본 프리셋이 이렇게 다양하게 제공되고요. SDF 방식이기 때문에 이 프리셋들을 불린 오퍼레이션을 활용해서 사용자의 의도에 따른 결과물들을 직관적으로 손쉽게 만들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프리셋의 양이 지금 보시는 것보다도 훨씬 많다고 하네요. 결과적으로 후디니에서 이러한 식의 작업들을 다른 툴들에서 해내는 것보다 훨씬 더 쉽게 구현해낼 수 있게 된 것인데요. 지금 보시는 애니메이션은 리얼타임 뷰포터 화면이고 디스토션 노드도 사용하기가 너무 쉬워졌습니다. 타일 작업도 수많은 빌트인 패턴 제공으로 더욱 수월해졌고요. 예전에도 당연히 기술적으로 할 수 있긴 했었지만 상당히 번거로웠던 작업들을 코페르니쿠스가 매우 쉽게 만들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이런 종류의 흥미로운 작업들을 이렇게 빨리 작업할 수 있게 되면 누군가에겐 기회가, 누군가에겐 위기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전체 아이디어의 근간에는 스탬프 포인트 노드가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 초밥을 만들기 위한 쌀알
쌀처럼 보이는 것이 몇 개고 빠발말이다. 왼쪽의 스탬프 포인트 노드에 의해서 배열된 나뭇잎 모양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개념이 한 번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서 이런 식으로 각각의 스탬프 포인트 노드에 의해서 다채로운 효과를 쉽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3D 뎁스 맵을 활용해서 이런 식의 흥미로운 효과도 가능하고요. 놀라운 것은 이 뎁스 맵이 3D에서 렌더링 되어서 코페르니쿠스로 전달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코페르니쿠스는 이런 식으로 불칸 엔진을 활용해서 지오메트리를 렌더링 걸지 않고 바로 레스터라이즈 한다고 하는데요. 노멀, 뎁스, 커버처 등 알짜배기 정보들은 다 들어있는데 이것을 렌더링 걸지 않고 얻어낸다고 하니 듣고도 무슨 말인지 모를 정도로 혁신적인 시스템이라는 느낌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보고 있는 것이 레이트레이서도 아니고 텍스처 베이커도 아니라는데 그럼 지금까지 배운 3D는 뭐였지라는 생각이 드는 찰나에 앞으로 훨씬 더 많은 기능을 갖춘 것을 만들려고 한다는 야심찬 멘트를 덧붙입니다. 그러니까 블렌더에서도 리얼타임 뷰포트 컴포지팅을 제공하긴 하는데 렌더 패스트까지는 뷰포트에서 리얼타임으로 프리뷰 시켜줄 수는 없다고 완곡한 양해를 구하고 있는 형국에 후디니가 이번에 코페르니쿠스를 통해서 렌더 패스도 리얼타임으로 뷰포트를 통해서 보여주겠다라는 것이죠. 기본 원리는 3D상의 지오메트리에 존재하는 속성 정보를 가져와서 코페르니쿠스에서 레스터라이즈한 후 2D 이미지 형식으로 제공한다고 하는데 실제 출시된 후 과연 어느 정도의 퍼포먼스로 이런 혁신적인 워크 프로세스를 구현해냈는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것을 활용해서 리지드 바디 시뮬레이션을 통해 렌더링을 걸지 않은 채 다양한 패스를 얻어내고 코페르니쿠스에서 새롭게 각 패스의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추가적으로 새롭게 타일링되는 맵을 만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보여지는 이 UV를 활용한 데이터들도 렌더링 되지 않은 채 코페르니쿠스에서 바로 업데이트가 되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건 정말 혁신적인 것이라 어느 정도의 퍼포먼스로 구동이 되는지 매우 궁금해집니다. 볼루메트릭 효과의 NPR 렌더링도 다른 어떤 툴들에서 보여지는 것보다도 뛰어난 퀄리티를 보여줍니다. 이번 후디니 20.5의 업데이트에서 기능적인 우수함보다도 더 놀라운 것은 후디니가 더 이상 어려운 툴이 아니라 다른 어떤 툴들보다도 직관적인 작업 환경을 선사하는 것에 신경을 쓰고 있다는 점인데요. 사용자들의 의견에 적극적으로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뜻이죠. 이러한 자극은 향후 블렌더의 개발 방향에도 매우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역설적이게도 상당히 복잡한 개념들을 탑재해 나가면서도 앞으로의 툴들은 사용하기가 점점 쉬워지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후디니로 인해서 그 속도가 가속화될 것 같고요. 다만 사용하기 쉬워지는 만큼 프로시저럴 방식의 작업 설계나 지오메트리 자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표현 방식 등에 대한 고민은 한층 더 깊어져야 차별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3D 작업도 정말 보다 더 높은 차원에서 생각하면서 작업해야 기술의 발전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대가 온 것 같고요. 후디니 20.5의 정식 출시는 바로 다음 달인 7월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 설명란에 후디니 20.5 키노트 링크 영상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컴퓨터 그래픽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다른 어떤 동기부여 영상들보다도 커다란 자극을 안겨다주는 후디니 20.5의 키노트 영상이었습니다.